개방산 남한의 799고지, 795고지에서 767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결전태세를 갖춘 박치옥 소령의 10연대 일대대는 연대 및 사단과 통신이 두절된 채 강릉 방면의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5일 밤을 보냈으며 26일 새벽에 구중대를 직접 지원하던 사중대의 81mm 박격포 2문이 복귀했습니다. 오전 9시경 청도리로 남하한 북한군 1개 대대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서 진지 구축을 완료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1대대는 용전분투를 통해 오후 3시까지 3차례나 거듭된 북한군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고 주진지를 계속 확보했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사중대 81mm 박격포는 포판과 가늠대도 없이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면서도 신기에 가까운 포술로 높은 명중률을 선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우탄리 정면을 담당한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는 대대에 합류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11중대가 상간도로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퇴로 차단 위협을 받고 좌인점 6사단 지역으로 철수 중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11중대는 우탄리의 38선 경계진지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6월 26일 오후 8시 광원리의 10연대 1대대 주진지에 연대 연락장교가 도착하여 예비진지로의 철수 명령을 전달함에 따라 1대대는 운두령으로 축차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는 본부를 우탄리에 두고 769고지에서 918고지로 연결되는 38선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새벽에 포성을 듣고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했으나 11중대 정면으로는 포탄이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공격도 없어서 개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탄리는 깊은 산중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끼어 주변을 관측할 수도 없었고 상황이 발생하면 구중대나 대대로부터 연락이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새벽의 포성을 북한군의 일시적인 도발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은 11중대장 이춘식 중위는 연락병을 광원리에 있는 대대본부로 보냈습니다. 연락병이 돌아와서 대대본부에는 인공기가 걸려있고 주위에 아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중대장 이춘식 중위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으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장으로서 상황을 모른 채 명령도 없이 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지를 고수하기로 결심했으며 또한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대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연락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소대장과 선임하사관들을 소집해 중대가 고립되었다고 알리고 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10연대 1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서림리와 우탄리의 구중대, 11중대는 유선이 가설되어 있었으나 평상시에도 공비 또는 통비 분자의 소행인지 자주 단절되어 통신은 구중대가 보유한 SCR-300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즉, 대대와는 구중대가 통신을 유지하고 긴급 시에는 구중대에서 11중대로 연락병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11중대도 적의 공격을 받았거나 구중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철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급습을 받은 구중대는 연락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함으로써 포격은 물론 공격을 받지 않은 11중대는 전황을 알 길이 없어 그대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에는 박치옥 소령의 증언과는 다르게 동지역의 3대대 구중대는 대부분 철수해 왔으나 11중대는 조봉 일대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적을 광원리 진지에서 섬멸하고 38선 경계진지로 진출한다는 계획하에 11중대장 이춘식 중위에게 무전으로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선 경계진지 우탄리에서 연락이 두절된 11중대는 8사단이 철수를 시작해 7월 2일 제천에 도착할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중대를 배속받아 지휘한 1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탄리 지형에 익숙한 대대 수색대원 5명을 선발하여 침투시켰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무사히 우탄리에 도착하여 그때까지도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 11중대를 유도하여 단양에서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이춘식 중위의 8사단 10연대 11중대는 38선 경계진지를 가장 오래도록 고수한 중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공격한 북한군 일경비여단의 주력은 오후 6시경 주문진 북서쪽의 광진리와 향동을 점령했지만 주문리와 인접고지의 국군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아 25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노동리, 영진리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계속된 18포 병대대의 포격이 주요했는지 북한군의 공세 징후가 보이지 않은 채 26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10연대와 사단 혼성 예비대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곡천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게 하고 전날 삼척을 출발해 오전 10시 30분에 강릉에 도착한 21연대 1대대를 사단 예비로 전환시켰습니다. 10연대 2대대는 안동훈 중위의 2중대와 하상탁 중위의 10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사천 일대의 35고지, 36고지에서 34고지를 점령했으며 도로 서쪽의 사이구라미와 상구라미 일대의 능선을 확보한 사단 혼성 예비대대와 연계를 유지한 채 포병의 지원 아래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전날 광원리를 출발한 오유환 중위의 1중대가 오전 7시에 영곡천으로 진출한 데 이어 안인진 부근에서 북한군 상륙부대의 북상을 저지하다가 이동한 강근희 중위의 4중대가 정오 무렵 도착하자 3대 대장 하병래 소령에게 1중대, 2중대, 4중대, 12중대를 지휘하여 주저항선의 북쪽에서 주저항선과 나란히 하는 28고지 일대를 확보하게 했으며 3대대 화기중대인 최근화 중위의 12중대는 사단 예비대를, 1대대 화기중대인 강근희 중위의 4중대는 1중대와 2중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목 부근으로 출동해 해안선 봉쇄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저항선으로 이동해온 10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와 삼척에서 북상한 21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가 7번 도로 좌우측 능선에 포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저항선 진지가 구축된 6월 26일 오후 1시 무렵 1개 분대 규모의 북한군 정찰대가 박내리로 공격을 감행한 것을 신호로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어 피하간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진지가 노출된 10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가 북한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중대장 김찬호 대위가 전사하고 대전차포 한문이 파괴되었습니다. 포격간에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 기병대가 해안선으로 우회하여 동덕리 부근까지 공격해왔으나 국군의 81mm 박격포 포격과 강흥설 중위가 지휘하는 7중대의 반격으로 격퇴되었습니다. 주문진에서 남하한 북한군이 영진리 박내리에 이르는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2대대에게 이를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으며 2대 대장 조원영 소령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오후 8시경 7중대와 10중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중대는 포병과 57mm 대전차포 그리고 박격포의 어무사격 아래 영곡천을 건너 공격을 시작하여 오후 9시에 영진리를 점령하고 33고지를 확보했으나 이게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포격을 집중하면서 박내리 방면에서 역습을 감행하자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르면서 물러났습니다. 8중대장 정순기 대위가 지휘하는 20명의 특공대는 적정 탐색과 적진 교란을 위해 연곡천을 도하하여 송사리를 거쳐 88고지로 진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여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3명을 사살하고 권총 2정과 소총 3정을 노획한 후 진지로 복귀했습니다.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던 18포병대대 1포대는 북한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오후 4시에 사천국민학교로 물러나 2포대와 합류했습니다. 당시 18포병대대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수를 적용, 순발신관을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맞고 파열하게 함으로써 시한신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수시로 들러서 이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포병에 달려있다. 라고 격려하면서 행정차량을 포탄 운반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행정차량을 포탄 운반 차량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당시 탄약하사관이었던 이석권 상사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6월 26일 이석권 상사는 트럭 2대를 몰고 탄약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단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석권 상사가 세워놓은 차량을 어떤 사단 참모가 사단 철수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사단사령부 연병장에는 후방으로 이동할 군수품과 문서를 적재한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석권 상사는 지금 포대에서는 북한군의 포탄이 집중되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포를 쏘고 있고 손이 모자라서 강릉에서 자원한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포탄을 운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탄을 운반해야 할 차량을 뺏어다가 철수 물품을 실어놓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석권 상사는 권총을 뽑아들고 연병장 한쪽에서 참모들과 서 있는 사단장 이성가 대령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단장 각하, 제가 끌고 온 탄약 운반 차량 2대를 돌려주십시오. 유사시에는 북진 공격을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왜 후퇴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포탄이 있어야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장교들이 전부 총을 뽑아들고는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라고 했습니다. 트럭 2대를 몰고 포탄을 수송하러 왔는데 어떤 소령이 철수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끌고 갔다고 하면서 탄약을 싣고 가지 못하면 우리 전우는 모두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가 대령이 네 말이 옳다. 라고 하고는 옆에 있는 참모에게 탄약 운반차를 되돌려주고 다른 차도 필요하면 지원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참모들은 사단장에게 권총을 들이댄 무례한 행동에 분개하면서 당장 총살시켜 전장군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헌병 참모 김인경 소령은 이석권 상사를 달래서 권총을 빼앗은 후 헌병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석권 상사는 태연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포병대대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흥분이 가신 참모들도 이석권 상사의 군인다운 기계를 높이사 선처를 희망하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이석권 상사의 군인 정신을 높이 평가해 석방했습니다. 이석권 상사는 훗날 현지 임관하여 중령까지 진급했습니다. 8사단 포병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석권 상사의 목숨을 건 기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